비가 쏟아지는 그날,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녀의 발소리가 20년 전의 그 소리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지은아, 너 아직도 그 마을 냄새가 나. 그녀의 목소리가 웃음기 어린 채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이미 그녀를 용서한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부산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다.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고 바다는 검은 파도를 일으키며 항구를 때린다. 나는 28살 지은 서울에서 내려온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직장의 피로와 끝없는 마감에 지쳐 오랜만에 고향 마을 근처로 휴가를 왔다. 그 마을, 이름조차 잊힌 작은 어촌 헤얼리에서 자랐던 시절. 그곳에서 나는 늘 그림자였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모두가 나를 피하거나 비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다르기 때문이다. 소녀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은 남자아이들이 아니라 같은 성의 부드러운 곡선에 이끌렸다. 그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13살이었다. 그리고 그해 옆집 소녀 수민이 나를 발견했다. 수민은 마을의 태양이었다. 15살의 그녀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 항상 농구공을 들고 다녔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짧은 머리를 휘날리며 웃을 때면 모든 아이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다. 나는 그녀의 집 창문 너머로 그녀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그 눈빛,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수미는 알았다.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그녀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야, 지은아, 너 나 쳐다봐. 이상하네요.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괴롭힘은 시작됐다. 내 책가방을 숨기고 내 옷에 진흙을 묻히고 심지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소리내 비웃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했다. 나는 집으로 도망쳤고 밤마다 울었다. 왜 나일까? 왜 그녀일까? 그 상처는 나를 서울로 쫓아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도시로 도망쳤고 디자인 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찾았다.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 사랑을 배웠다. 차견이냐, 유진이는 부드러운 키스로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 사랑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을 택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후로 나는 연애를 피했다. 혼자 사는 게 편했다. 적어도 아프지 않았다. 이번 휴가 나는 부산의 작은 카페 바다에 속삭이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등대가 깜빡이는 게 내 마음처럼 불안정했다. 라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그녀였다. 수민유. 이제 28, 여전히 단단한 몸매의 후드티를 입고 운동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이제는 세련된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롤. 그 목소리에 변함없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가 돌아다니며 자리를 찾는 동안 내 시선은 그녀의 등에 고정됐다. 그리고 그녀가 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앉아도 돼. 바깥 비가 너무 세서. 그녀의 눈이 나를 스쳤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아? 지은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웃었다. 어색하게. 와녀는 세월이 얼마나 지났지. 너 서울 갔다는 소문 들었어. 이제 뭐 해? 디자이너. 그래픽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내 손이 떨렸다. 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할까? 왜 아직도 그 이름이 가슴을 아프게 할까? 우리는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부산에서 체육 코치로 일한다고 했다. 지역 체육관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마을 떠난 지 오래됐어. 나도 서울 갔었는데 다시 내려왔지. 고향이 그리워서.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후회, 죄책감. 비가 그치지 않았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었고 재즈가 흘렀다. 우리는 과거를 피하며 현재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옛 상처가 꿈틀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그런데 왜 이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잔에 스치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 카페를 나설 때
그녀가 말했다. 지훈아, 내일 체육관 와. 무료 클래스 해. 너도 운동 좀 해봐. 서울 생활로 여연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유.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괴롭힘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미소. 왜 그녀일까? 왜 지금 내 심장을 두드리는 건 그녀일까? 다음 날, 나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부산의 작은 체육시설, 파도짐. 문을 열자 땀 냄새와 웃음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수미는 코트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왔어. 준비됐어. 그녀의 미소가 태양처럼 밝았다. 수업이 시작됐다. 스트레칭, 러닝, 요가. 그녀의 지시가 날카로웠지만 부드러웠다. 지훈아, 호흡을 깊게. 몸을 풀어.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짚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쳤다. 그녀의 손길이 예전의 폭력적 터치가 아니라 따뜻한 안내였다. 수업 후 우리는 샤워실로 향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공간에서 그녀가 물었다. 지훈아, 예전 일. 미안해. 나 그때 애했어. 몰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멈췄다. 몰랐어. 너 나 괴롭힌 거 다 알았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도. 나 자신한테 화가 났어. 왜 그랬는지. 하지만 이제 너 만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용서, 사랑을.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 그날 밤 후 나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민의 눈빛이 샤워실의 증기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괴롭힘의 시작일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부산의 밤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빛났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내 마음의 신호등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 나는 다시 체육관으로 갔다. 이번에는 무료가 아니라 정식 회원으로 등록했다. 운동이 필요해. 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수민의 수업은 매일 저녁 7시.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나처럼 어른 회원도 몇 명 있었다. 그녀는 코트에서 벗고 탱크탑 차림으로 나타났다. 단단한 팔뚝과 땀에 젖은 목선이 드러났다. 오늘은 팀 스포츠야. 농구운. 그녀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나는 공을 쥐고 섰다. 예전 마을에서 그녀가 농구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항상 득점왕이었다. 나를 무시하며.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공을 패스했다. 지훈아, 받아. 공이 내 손에 들어왔다. 부드럽게. 나는 드리블을 시작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골대에 던졌다. 빗나갔다.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와 좋아. 다음엔 들어갈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내 귀를 스쳤다. 수업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생선구이와 소주. 마을 이야기 해볼까? 그녀가 잔을 기울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술 기운에 입이 열렸다. 너 왜 그랬어? 수민아. 너 좋아했는데. 그녀의 눈이 커졌다. 좋아했다고. 나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안해. 나 그때 나 자신도 몰랐어. 마을에서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남자애들한테 관심 없고 항상 여자애들 주위를 맴돌았어.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 한 거야. 나 자신을 숨기려고. 그 고백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도. 우리 둘 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건강을 위해. 하지만 그 밤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서울 생활, 실패한 연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 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며칠이 흘렀다. 매일 수었다. 매일 대화. 우리의 거리는 좁혀졌다. 어느 오후 체육관 지붕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며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었다. 지훈아, 나 너한테 끌려.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바다 소리가 우리의 숨결을 삼켰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직장 복귀.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기다릴게. 주말에 내려와. 서울로 돌아온 나는 일상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매일 왔다. 오늘 수업 재밌었어. 너 생각나. 바다 사진 찍었어. 보내줄게. 내 마음은 부산에 남아 있었다. 첫 주말 나는 KTX를 탔다. 그녀가 역에서 기다렸다. 꽃다발을 들고 어서 와. 우리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부산의 언덕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들. 여기서 살아. 그녀가 문을 열었다. 깔끔한 공간, 운동기구와 책들이 어우러진. 우리는 저녁을 요리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우리의 손은 이미 얽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가 나를 안았다. 지훈아, 사랑해요. 그녀의 입술이 내 목을 스쳤다. 우리는 침대로 향했다. 천천히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손길이 과거의 폭력을 잊게 했다. 부드러운 사랑. 우리의 신음이 창밖파도 소리와 섞였다. 아침일 우리는 깨어나 서로를 안고 웃었다. 이게 꿈 같아.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내전 연인 유진이 연락했다. 지훈아, 만나자. 할 이야기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카페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 이혼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유진의 눈빛이 수민처럼 간절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부산에 있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서울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수민과의 주말은 우리의 피난처였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영원히 이렇게.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갈등이 싹텄다. 체육관 동료, 남자 코치 민준이 수민에게 관심을 보였다. 수민 씨, 데이트 어때? 그의 메시지를 우연히 본 나는 질투에 불타올랐다. 넌 아직 남자 좋아해. 나는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답은 나 너만 봐.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과거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제주도의 그날 우리는 오름에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수민의 손이 얘 허리를 감쌌다. 지훈아, 여기서 결혼하자. 나중에. 그녀의 농담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좋아. 약속.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내 작업량이 늘었고 그녀의 수업 스케줄도 빡빡했다. 메시지는 줄었고 통화는 피곤한 목소리로 끝났다. 오늘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어느 날 그녀의 메시지가 늦었다. 불안이 찾아왔다. 마침내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예상치 못한 방문. 체육관 문을 열자 그녀가 민준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스쳤다.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도망쳤다. 호텔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또 배신이야. 그녀가 전화했다. 지훈아, 왜 그래? 왔어. 나는 소리쳤다. 너 민준이랑 뭐야?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녀가 당황했다. 아니야. 그냥 동료야. 너 오해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쳤다. 나는 기차를 탔다. 서울로. 끝내자. 텍스트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침묵들. 내 일상은 무미건조했다. 유진이 다시 연락했다. 지훈아, 나랑 다시 만나. 안정된 삶 줄게. 그녀의 제안이 유혹적이었다. 안정은 결혼. 사회가 원하는 삶. 하지만 내 가슴은 수민을 외쳤다. 그러던 어느 밤 문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자 수민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지훈아, 들어가도 돼. 그녀의 눈이 붉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그냥 친구야. 나 너만 사랑해요. 증명할게. 그녀가 무릎 꿇었다. 과거 미안해.
이제 너한테 모든 걸 줄게. 그녀의 고백이 내 벽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더 깊이. 그 밤, 우리의 사랑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관계를 공고히 했다. 그녀가 서울로 이사 왔다. 내 아파트에 작은 공간이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주말에는 한강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우린 강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그녀의 가족과 마을에서 어머니가 방문했다. 수민아,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야? 어머니의 말에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나 여자랑 사귀어. 그녀의 고백에 어머니가 소리쳤다. 미쳤어. 그건 병이야. 나는 방에서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수민이 울었다. 엄마, 이게 나야. 하지만 어머니는 떠났다. 너 혼자 살아. 그 후 수민은 우울했다. 나 가족 잃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 있잖아.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지지했다.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르트 그룹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약이야. 누군가 말했다. 가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졌다. 수미는 서울 체육관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이제 우리 같이. 그녀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줬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속으로 등산로를 걸으며 손을 잡았다. 기억나. 마을에서 나랑 싸우던 때 그녀가 웃었다. 싸우다니. 괴롭힘지.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멈췄다. 진짜 미안해. 그때 나 무서웠어. 내 감정을 직면하기. 우리는 산 정상에서 포옹했다. 바람이 우리의 속삭임을 날랐다. 사랑해요.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내 직장에서 동료가 우리의 관계를 알았다. 지은 씨, 그 코치랑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이미지 관리해.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나는 압박을 느꼈다. 그만둬. 수민이 물었다. 아니, 싸울 거야. 나는 결의했다. 동시에 수민의 과거가 돌아왔다. 마을 친구가 연락했다. 수민아, 결혼식 와. 옛 연인 민호가. 민호, 그녀의 고등학교 남자친구. 가짜 연애를 한 사람. 수민이 망설였다. 가야 해. 마무리 지어야. 나는 질투했다. 나 없이. 그녀가 갔다. 마을로. 혼자. 나는 기다렸다. 불안한 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피곤한 얼굴. 민호가 나한테 고백했어.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거절했어. 너 얘기했어. 내 사랑은 지훈이라고. 그 고백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직장 문제도 나는 동료들과 대화했다. 이게 나야? 받아들여. 일부는 이해했다. 소문은 잦아들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로 갔다. 눈 내리는 바다에서 산책했다. 반지 사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언젠가.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일상은 안정됐다. 하지만 깊은 갈등이 싹텄다. 수민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수민아, 용서할게. 하지만 그 관계 끝내. 조건 용서. 수민이 흔들렸다. 지훈아, 나 엄마 보고 싶어.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선택해요. 그녀가 울었다. 너야. 항상 너.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망설임이 있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또 버림받을까? 불면의 밤. 결국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한 달간 연락 금지. 생각할 시간. 그녀가 말했다. 그 기간 나는 마을로 갔다. 헤아리. 옛 집을 봤다. 빈 창문. 옆집 수민의 집도 텅 비었다. 마을 어른이 말했다. 수민이 서울 갔대. 좋은 사람 만났대. 나는 울었다. 그녀의 선택을 믿었다. 한 달 후 그녀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렸다. 지훈아, 나 엄마한테 솔직히 말했어. 너랑 행복하다고. 그녀의 손에 편지. 어머니의 글. 미안해.
너희 행복해라. 기쁨이 밀려왔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더 강하게. 본문은 우리는 함께 마을로 갔다. 화해의 여행.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색한 미소. 들어와. 식사 중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이 뭐든 진심이면 돼. 그날 가족이 됐다. 여름이 왔다. 더위 속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우리는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자유를. 함성이 울렸다. 수민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시련이 다시. 내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그녀가 곁에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간호가 내 힘이었다. 회복 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함께 사는 집 사자. 작은 아파트. 한강뷰. 이사 중 옛 사진이 나왔다. 마을 시절. 우리 둘. 어색한 미소. 변했네. 그녀가 웃었다. 가을. 직장 승진. 하지만 경쟁자. 동료 혜린이. 지은 씨, 그 관계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 그녀의 속삭임이 독이었다. 나는 싸웠다. 실력으로 봐. 승진했다. 하지만 혜린의 시선이 불편했다. 수민이 말했다. 무시해. 우린 강해. 겨울. 눈보라. 우리는 산으로 갔다. 스키. 그녀가 나를 가르쳤다. 포기 마. 넘어질 때마다 안아줬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 혜린이 수민에게 접근했다. 지은 씨랑 헤어져. 나랑 어때? 파티에서 들은 소문. 나는 분노했다. 수민아, 넌. 그녀가 부정했다. 믿어. 증거를 찾았다. 외시지. 그냥 장난일. 하지만 상처. 우리는 싸웠다. 왜 나한테 숨겨? 오해요. 분리. 일주일. 고통. 그녀가 문 앞에. 사랑해요. 영원히. 용서했다. 본문은 화해.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과거를 풀자. 상담사의 말. 마을로 다시 온. 옛 친구들 만남. 수민이 변했네. 웃음. 여름일. 제주 결혼식들. 친구들 축복들.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 안내는 병원으로. 엄마, 나 여기. 수민의 눈물. 나는 지켰다. 함께 이겨. 가을. 어머니 회복돼. 고마워. 지은아. 포옹은. 우리의 꿈. 카페 열기. 르그테 커뮤니티 공간. 겨울. 개업다. 손님들. 따뜻해. 과거 친구. 마을에서 온. 미안해. 화해. 새해. 우리 결혼. 작은 의식들. 바다 앞들. 영원히. 삶의 여정. 상처에서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의 빗대. 하지만 마지막 시련. 사고. 수민의 부상. 코치 중 다리. 걱정 마. 나는 간호. 함께. 회복 후 더 강해요. 인생은 용서와 사랑.